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7월 4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의 정책 공조감에 대한 안도랠리가 재개된 가운데 중국의 6월 서비스 PMI가 또 호조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그동안 연일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이틀째, 물론 어제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250억, 60억 정도 순매수세에 그쳤지만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투심을 살짝 안정시키는 데는 수급상으로 또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지표 개선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7월 4일 미국에서는 그 독립기념일 또 휴장이 있습니다. 하루 장이쉬기 때문에 그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심리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오늘의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안도랠리 가능성을 살피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의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70포인트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의 차익 시장 물량이 4천억 이상 쏟아진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16.10포인트 상승한 1867.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FRB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적으로 지금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LG화학과 삼성화재, N소프트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파트론, 컴투스, 일경산업개발, 메일유업은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낙폭 가하된 종목 중에서 정유화학 업종들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화학과 호남석유, 현대중공업, KB금융,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서울반도체와 한빛방송, 넥스컨테크, 태광, CJ오쇼핑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는 LG화학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대한항공, 현재 조선업종과 화학업종,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부각되고 있는 대한항공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와 컴투스, 에피시스템, 매트포스트, 코나아이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나는 미국 시장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휴장을 앞두고 일단 혼조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 22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결정 전망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6월 빈농업 부분 고용자수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72.4포인트 상승한 12,943.8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8.51포인트 상승한 1,374.0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도 24.8포인트 상승한 2,976.9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거래수는 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공제 수주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그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WTI가 3.9달러 4.7% 급등하면서 80.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란의 어떤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감도 점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경기 부양감이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도 이 태양광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주택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인 만큼 역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크라이슬러 이런 GM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역시 관련주들이 일대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국내 시장 역시도 이런 관련 자동차 업종에도 한번 오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흐름도 짚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였죠? 네, 어제 시초가 드래곤플라이 17,000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주가
11,700원에 끝났고요. 드래곤플라이는 중국에서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지금 현 주가도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들이 전부 다 도달을 했는데 역시 이제 한 2, 3일 내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 역시도 내일까지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휴맥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는 그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이송방송 수신 생산 기업이고요. 이 전자가장비 개발과 시스템, 여러 가지 영상 처리 시스템의 제조와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셋탑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법인을, 해외 현지 법인을 판매 거점으로 해서 이 수출 중심의 셋탑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두바이와 영국, 미국 등의 현지 1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2분기에 유럽 비중 상승세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세를 들 수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해서 한 2% 감소한 2,4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분기 대비 유럽 비중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은 1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예상 수준을 소폭 하회하면서 88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 매출 비중이 예상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면서 현재 그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좀 우호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이후에 어떤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영업 의지가 좀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지역도 역시 이제 1분기 대비 18% 감소한 그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비수기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되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구 지역 매출도 이 사업적 확대 효과로 인해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크게 증가하고 3분기에도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는데요. 휴맥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단기 자산 가치 기준이 17,372원입니다. 현 주가가 PBR 0.6배 수준인데 지금 최소 2년 평균 PBR이 1.1배 정도였습니다.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은 전시적으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생 EPS가 1,613원입니다. 통신장비 업종 평균 PBR 한 8배를 적용하더라도 현 주가 휴맥수의 9,600원대 그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저가 매트가 부합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휴맥스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럽 비중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휴맥스를 추천하셨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역시 시초가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그 손절가는 9,05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맥스 추천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 한 1분여 정도 남은 시장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소는 7포인트 올랐고 1875, 코스닥은 2포인트가 올라서 495포인트로 현재 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0.77%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엘피다를 인수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면서 이제 세계 반도체 업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3강 체제로 이제 구축이 됐다라는 점이 앞으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완성차 업체들의 오늘 흐름이 산뜻하게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간간히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방어했던 KTNG 같은 종목들만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보면은 셀트리온이 현재 1.8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서울반도체, 다음 파라다이스 등등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입니다. 네, 양시장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을 보니까요. 거래소가 6포인트 올라서 1874, 그리고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6포인트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출발 상황부터 노선호 전문가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주시장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 국내 주시장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약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187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간밤에 원자재 가격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의 시장, 원자재라든가 외환 시장에서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증가됐을 때 주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고려아연이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었지만 오늘은 지금 1.8%대 상승을 하면서 39만 원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 이런 종목들 지금 1% 내외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도 오늘 역시 눈에 띄는데요. 미국 자동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현대차가 1%대 상승을 하면서 23만 4천 원대, 기아차 역시 0.95% 상승을 하면서 74,200원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좀 양호한 모습으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 출발을 합니다. 현재 212억 정도 매수 출발을 보이는데요. 외국인들 어제 그제 약 200억대 소폭 순매수를 보이다가 오늘은 지금 개장 시작과 함께 200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신권 지금 약 14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주식형 펀드 자금이 약 7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동안은 좀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외국인과 투신의 좀 쌍끌이 매수도 기대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예상 지수보다도 더 빠르게 약 10포인트대 상승 출발을 하면서 1878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과연 얼마큼 생길지에 더 주목을 해보면서요.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이 유효하다면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래 대금, 거래량이 감소됐던 부분이 상당히 좀 증권업종을 비롯한 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매도를 하지 않아서 오르는 것과 매수를 하면서 오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신뢰감을 생기기 위해서는 거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오늘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은 오늘 밤에 ECB 쪽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좀 선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좀 즐기되 대신에 오늘 오후장이라든가 내일 오전쯤에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래소 쪽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 코스닥 쪽 정리해드립니다. 네, 코스닥의 시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유럽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산무시대에 빠지면서 중소형주, 스몰캡이죠. 스몰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그동안의 대외 악재로 인해서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기관과 증권 그리고 보호 그리고 투신이 매수 주체가 돼서 코스닥의 상승을 최근에 상승을 끌어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넥슨 콘테크, SM, 서울반도체, 성화이텍, 제니,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매수의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IT와 자동차 부품주와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가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49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경우 13억 원은 매도하는 추세에 있고 외국인 3억 원 매도 추세에 있고 기관하고 증권은 15억, 14억 원 매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는 매도세를 보이는 코스닥에서 6거래일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증권 쪽에서 크게 코스닥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코스닥의 업종을 보실 때는 이제 기관이나 증권 쪽에 매수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그쪽으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건설, 통신방송 서비스,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 그리고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기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코스닥, IT 종합, 그리고 IT 부품, 그런 반도체 오락문화, 그런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셀트리온과 지금 대부분이 상승인데 셀트리온, CJ 오쇼핑, 그리고 포스코 ICT, 위메이드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주기 위해 이제 조정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 주가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앞으로도 꽤 꾸준한 상승세 업황도 이제 개선이 됐고,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면서 최근 14,000원대에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SN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의 실적이 이제 고실적이 될 거라는 전망에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다시 N자형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나 덕선 하이메탈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앞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갈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4원 시전 하락한 1134원 20전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113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공장제 주문 호조에 휴장을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했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1.26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과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급들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를 하고는 반면에 또 채권까지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자금이 수급상으로 좀 매도 요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래도 1130원대 하향 돌파에 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1130원 초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 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좀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미국장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제한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이란에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30원대 중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이 EU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하락되면서 글로벌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은 약세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대외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상의 계속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채권 약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채권 금리가 오르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채권 금리가 쉽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찾기 힘든 그런 단기적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3%를 사이에 둔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 시장의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터의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추세적인 움직임보다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고요. 신한금융투자 역시 추세 복원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한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주택 경기 회복될 수 있을지 점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투자증권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 안도렐리 시작되는지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럽 재정 우려 완화에 따른 안도렐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보 흐름에서의 대응법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1900 초반을 목표로 하고 중장기 투자자들도 이익 실현 지수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을 제안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고른 분산 투자를 제시하면서 단기로는 정유, 건설, 화학, 장기로는 자동차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며 상승 추세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강세로 나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뉴욕 증시에 비해 상대적인 지수 하락폭이 컸던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극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코스피의 단기 하락 추세선은 1890선으로 직전 고점인 1900선의 상향 돌파 여부가 추세 복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도주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EU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안도렐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도 만만치 않은 기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레이딩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실적 개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단기적 관점으로 반도체, 은행, 조선업종에 주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주택건설업체 주가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택경기 반등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경기를 점검하는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표, 미결 주택매매, 귀농업 취업자 수를 판단할 때 미국 FRB가 통화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기 둔화를 제한하고 주택경기 회복을 좀 더 자극한다면 미국 주택경기는 회복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솔로몬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주대형들을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주로 반등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주시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안도 랠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의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화답하듯 유로존 국가들도 반짝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공장 주문이 0.7%로 시장 예측치인 0.1%를 웃돌았는데요.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전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7.6%를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에 힘입어 5.6%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과 알코아도 각 1.2%, 3.2% 반등에 성공하며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 미 증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유로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밝혀 미국의 경기 하강에 대해 처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호재에 반응하며 반등에 성공했고요. 유로존 국가들도 깜짝 랠리에 동참하며 1% 이상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도 안정을 찾으며 1.26선 26달러에서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 자동차 관련주 상승 소식으로 국내 현대차 3인방의 흐름을 살펴보시고요. IP 대표 삼성전자의 숨고르기에 따른 여타 지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WTI 급반등의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과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시세 탄력이 강해진 정유화학 섹터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밴드 하단으로 1850선 정도가 제시되고요. 밴드 상단은 1970선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주로의 발빠른 순환매에 동참하여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금일 미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금일과 내일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좀 대비하는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생 시장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선물 베이시스 위축으로 전주 상당량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몸살을 좀 앓았었는데요. 서서히 매수로 전환되며 랠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의 적극적인 콜매도 발행으로 지수의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외인이 16,000계약 지속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의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요. 그 지수가 바로 현 지수대인 선물지수 246부터 249포인트대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금일 249를 상향 돌파했다는 점이 선물시장 흐름도 상당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9% 급등 후 숨고르기 이후 다시 4% 재급반등했습니다.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종목별로 큰 변동성을 가진다든가 종목별로 좀 좋은 흐름을 가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개선이 좀 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종목별로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좋은 진행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려면 이런 구조보다는 특정 종목이 가더라도 뭐 장이 약하더라도 특정 종목이 좀 강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종목 장세가 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순전히 상승을 하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침체되었던 화학업종이나 그 다음에 또 전기전자 쪽의 일부 종목군들이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를 좀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가 돌파를 해줄 만큼 강력하게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식의 진행이 계속해서 좀 지속된다라면은요,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 시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왔던 코덱스 레버러지라든지 또 지수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이 오를 때 짧게나마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매수는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 종목 자체를 빨리 편입하기보다는 조정을 차라리 기다려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조정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장의 분위기는 강하지만은 종목별로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또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종목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그다음에 매수는 차라리 좀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루어서 매수를 하시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포트폴리오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변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도 거의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코덱스 레버러지가 지금 오늘도 주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상승세를 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오늘쯤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요. 또 다시 조정을 줄 때 재공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신규 편입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에 공략을 했다가 수익 실현을 한번 했던 게임 하이인데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저점 매수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요. 게임주는 계속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자꾸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가로 내려왔을 때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매수가는 9,800원 정도 선이었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더 받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절가를 좀 조정을 할 것인지 그대로 손절 대응을 할 것인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지금 일단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지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 8,0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으로 약 뭐 6조 한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부진할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는 낙폭 가대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자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지금 또 1,500원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지금 IT 업종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강세가 단연 두드러집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4%대 강세를 보이면서 23,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뭐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역시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 또 3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대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실적 호전 턴어라운드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뭐 5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2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2만 원대부터 2만 3천 원대까지 약 15% 정도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정을 보였을 때는 언제든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뭐 이 종목 오늘 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 2만 2천 원대 정도까지 2만 2,500원대까지 밀린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편입을 통해서 향후에 3분기에는 좀 포트폴리오 내에 반드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그러면서 지금 IT 업종 내에서는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좀 웬만한 종목들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이 어제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미국 쪽의 판매 실적들이 상당히 좀 호조로 나오면서 뭐 그런 부분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신차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i30, 엘란트라 그리고 산타페 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신차들이기 때문에 뭐 3분기에도 그런 신차 효과는 이어질 것이고요. 또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은 뭐 하락을 했지만 1분기에 비했을 때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분명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역시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너무 사람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동차 부품주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20주 한 6만 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반기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LG 디스플레이와 좀 마찬가지로 다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유로존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안하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뭐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국내 쪽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 쪽까지 신차들이 판매가 된다면은 결국은 AS 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AS 호조 시에 현대모비스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더 주목을 해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 쪽에 현대중공업의 상승도 좀 반갑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일단은 조선주들 반가운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여쪽 수주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어제부터 지금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좀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로 위에 이제 또 저항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여기서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좀 반등 시에 오히려 좀 매도 관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만 유일하게 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수주를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뭐 가격대가 비싸지 않고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 따른 마진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선업종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았을 때 조선업종 내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뭐 지금 수주를 했다고 뉴스에 따라 올라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그렇다도 하더라도 조선업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서서 현대중공업은 바로 위에 저항선들이 좀 상당히 많았지만 삼성중공업은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 이평선들마저 지금 다 뚫어놓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속에서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탑픽으로 꼽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조선 부품주 같은 경우도 오늘은 지금 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운 같은 경우 지금 3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400원대 그리고 뭐 현진 소재 역시 1% 강세를 보이면서 7,700원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은 지금 뭐 상승폭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장기 이평선들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 지금 현재 가격대 말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겠지만 한 약 7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조선 기자재 쪽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정유업종의 오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뭐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 S-오일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WTI가 간밤에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4.7% 정도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87달러대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국제유가의 상승이 정유주 쪽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한다면은 정유주,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주로서 정유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화학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지금 7,000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31만 원대까지도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 제가 6월달 초쯤에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쌍바닥을 형성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양호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역시 중국의 경기가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호재를 작용을 했을 때 화학업종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탑픽 업종 중에 하나로서 꼽아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1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는 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오늘 시장이 급등을 뭐 하기보다는 좀 이 정도에서 좀 차분하게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IT, 자동차, 정유, 화학 업종 내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접근을 하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또 현금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장 분명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장 정도나 내일 오전장 정도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일부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도 뭐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유통, 정유가스, 통신 등의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예, 우선 철강 쪽 말씀을 드리겠는데 2분기 제품 판매 가격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저가 원료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고로사들이죠. 2분기 실적이 1분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좀 실적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네, 글로벌 철강 가격 열연과 철근이 모두 0.5% 하락하면서 최근 2주간 약세를 기록해서 철강 업적이 잠깐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리 인하 직후 소폭 반등했던 가격이 다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산 철강의 출하 가격이
인하와 유통가격 하락으로 우한철강, 안산철강 등의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의 출하 가격 인하 발표가 잇따르면서 중국 철강제 가격이 급락하고 그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시 또 중국산 저가 수입 철강제에 경쟁하기 때문에 그 글로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역시 글로벌 철강 가격을 낮췄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트를 우선 보시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은 V자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 포스코 말고 현대제철도 똑같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철강 업종을 보시면 제가 현대 하이스쿨을 보시면서 철강 업종을 미리 예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현대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반등을 하락폭을 줬다가 V자 반등을 주고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 풍산 등 이렇게 V자 반등을 주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전에 그 하락하기 전까지 올라오면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질 추세로 이제 현대 하이스쿨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철강 업체를 한 번씩 미리 내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기계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수주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가 예상이 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과 수주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강한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대를 돌파하고 6만 원을 깨지 않는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추세선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일선이 이제 갭이 형성이 되면서 5일선 그리고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21선이 61선을 이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역시 이제 기계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성장 정책이죠. 성장 정책을 실현에 앞두고 나서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더 보일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피팅 업종이죠. 수주하고 실적이 양적이 하반기 때 성장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피팅 업체로서는 성강밴드와 그리고 태광, 하이로코리아인데요. 성강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강밴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성강밴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금 하반기 때 실적이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 이러한 서서히 움직이는 차트가 이제 강하게 이제 한번 돌아서게 되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이제 크게 상승 양봉을 긴 양봉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이제 강력한 추세선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 이제 많은 물량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 태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강도 성강밴드와 같은 추세입니다. 역시 태강도 성강밴드와 같이 기간에서 같이 물량을 조금씩 이제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약간 차트가 다른데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61선 부분에서 반등을 주고 여기서 61선에서 반등을 주고 이쪽에서 61선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 지금 현재 61선을 깨지 않으면 지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을 보시겠습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년 2분기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4대강 가진금 일회성 비용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하회할 전망이지만 이것은 이제 일회용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는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3월 고점 대비 건설 같은 경우는 3월달 고점 대비 30%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건설
건설업종의 지수는 가장 우려보다는 단기나 장기 투자로 좋아 보인다. 하반기 때도 이제 수주 모멘텀은 이제 상회할 거라는 제가 누누이 그 전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은 모두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해서 이제 현대건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차트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21선 상승으로 이제 돌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지금 투자하시기보다는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홀드 그냥 관종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물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 하락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락 추세는 이제 꺾이지 않았고, 지금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7분기 이후에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요. 이제 유통주가 은행주죠. 네, 은행주 같은 경우 우선 은행주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하반기가 갈수록 이제 가셔야 될 전망이 큰데요. 이러한 그런 가계부채 은행주에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될 전망이 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돌아설 전망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가격 대비 너무 하락을 해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2분기 때 가계부채에 대한 가셔야 될 전망이어서 이제 별로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보류를 하자, 제외를 하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자.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은행주에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상당히 다른 은행주보다 이제 적은 기업은행이나 BS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에 이제 그런 가계부채가 적은 그런 업종에 그런 주에 이제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잠시만요. 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였지만, 지금 하락을 해서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런 실적 모멘텀이나 이제 그런 차트적으로 이제 그런 반응이 안 보이고 있다. 수급도 안 좋고 이제 차트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예상과 비슷하게 나올 전망이고요.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이상의 장기 신계약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좀 투자를 이제 해볼 만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에 이제 예상을 이제 넘는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화재나 가져볼 만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지금 단연 눈에 띄는 테마는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아연이 지금 여전히 2.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DVS 그리고 애강리메텍, 한성엘컴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정유주에 대한 투자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유주에 대한 투자, 우량주 좋아하시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이고,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원자재 시황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금 가격이 이제 2주례 최고치를 경신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애간 리메텍이라든가 한성 엘컴텍 이런 종목들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양호한 그런 움직임 보일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볼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관련주 쪽 같은 경우에 움직임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보면 효성 OMB
조비 이런 종목들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창지대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효성 OMB라던가 조비 지금 뭐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농우바이오라던가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도 지금 5% 정도까지 상승 지금 따라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역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굳혀 있는 종목이 있는 이런 업종들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남해화학이나 조비 같은 종목, 조비가 상한가, 남해화학이 5%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또 장마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비료 업체이기 때문에 장마 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마 뭐 이번 주말부터 좀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 장마 수혜주로서도 겹치기 때문에 뭐 농업 관련주 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농약 생산업체 KG 케미칼이라든가 뭐 경농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 3에서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마 수혜주로서 주목을 해보시면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관련주들 뭐 연일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쪽의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컴투스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JC 역시 1%대 강세를 보이면서 4250원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모바일 게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일 팀장께서는요. 예,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태양광 업종인데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목표 설치량을 2015년까지 5와트에서 20와트까지 이제 4배 확대하는 소식에 이제 최근에 OCI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OCI가 지금 최근에 저점을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쌍바닥을 찍고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형성을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OCI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 후발 업체죠. 그 웅진에너지와 그 간접적인 그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웅진에너지와 신성솔라에너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OCI가 너무 지금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웅진에너지와 신성솔라에너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테마주는 해저 업체인데요. 해저 테마주인데요. 울트라건설하고 특수건설, 한국선제는 이제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이 모두 공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 이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울트라건설은 지금 4%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4%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수건설 역시 11%대 지금 이연속 상승 후 11%대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성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선 테마주에 이제 속해지는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이렇게 한번 뜨면 한번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지만 그 다음은 이제 어차피 주가는 이제 되돌아온다. 원래 그 자기 주가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해저터널 이러한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오늘 테마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월장 전체적인 전략 세워봅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ECB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7포인트 상승한 187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키맞추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섬유의복과 철강, 금속, 화학업종 등이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1850에서 1900박스권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일까요? 네, 산업용 필름 및 포장재 제조업체 한진 PNC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메탈 실리콘 가공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3일 우즈벡에서 추진 중인 메탈 실리콘 가공 사업에 대통령령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 PNC의 자회사 솔라테크와 규석 광산을 보유한 우즈벡 현지업체
우주 신동 실리콘이 합병 후 현지에서 규석 채굴 사업과 메탈 실리콘 가공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철강 회사인 우즈메탈 콤비나트가 121만 5천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달 한진 PNC는 약 20%의 합병 법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국영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인 데다가 양질의 규석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진 PNC가 이렇게 메탈 실리콘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규석은 메탈 실리콘의 원료고 메탈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현재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원가 수준에 근접한 상태까지 하락을 했지만 메탈 실리콘 가격은 각종 산업 분야 수요 증가로 수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산업용 필름과 포장재 사업 등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이 축소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입니다. 이수영 대표는 올해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해외 자원개발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BR 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6월 27일 733원대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한가에 진입 후 상승 추세에 전환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자원개발 모멘텀으로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8,900원에서 9,100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스타즈에서 오늘 발굴한 종목 한진 PNC 매수가 8,900에서 9,100원, 9,000원 넘나들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4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정보 주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 또 업종별, 종목별 흐름까지 진단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조마조마하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이게 영 호재로 느껴지지가 않고 불안불안하죠. 또 악재가 있어도 뭔가 좀 해결되는 그런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왠지 상쇄시켜 줄 것만 같고 이래저래 방향 잡기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좀 탁월한 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때이니까요.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서 여러분께서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02-3153-2610번 전화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밖에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신 분께서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 오셔서 많은 자료들 준비 그득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낌없이 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